우린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2년 첫 토익 시험 파트 5, 6 총평을 맡게 된 박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입문과 기본 레벨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작년이랑 그 전해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여러분 모두 계획하신 일 또 준비하신 일들 다 잘 되길 바라고요. 즐겁고 행복한 날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12월에 지난달에 유독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늘 시험 본다 하셨는데 다 잘 받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공짜 문제 풀 수 있는 곳 아시나요? 무료 토익 문제, 무료 토익 강의 영상, 꿀팁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많은 자료와 꿀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는 중중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중중상이면 거의 중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익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평균에 가까운 시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 맞죠, 여러분? 이제 입문자분들은 어렵고 항상 어렵고 또 공부를 충분히 하신 고득점자분들은 이게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항상 어휘랑 문법 문제가 이제 비중이 중요한데 30문제 중에서 이번에는 어휘 문제가 좀 양이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절반이 얼마 안 되는 12문제 밖에 없었고요. 문법 문제가 거의 2배. 그래서 18문제였고요. 보통 이 어휘 문제가 어려우면 다들 고통받으시는데 오늘은 좀 되게 무난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문법 문제도 거의 좀 쉽게 나온 편이었는데 그중에 조금 까다로웠던 것들이 있어서 이따가 언급해드릴 거고 많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토익 게시판에서요.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걸 알려드리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대세였다. 오늘 대명사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요.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골고루 나온 것 같아서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어휘 문제 중에 부사어휘 고르는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 비교 구문을 이용해서 뭐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런 식의 문제들도 한두 개 보였고 좀 특징적인 거는 투부정사가 포함된 수어가 굉장히 많죠. 그런 수어들을 활용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많은 거죠.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휘 문제가 오늘 좀 쉬웠기 때문에 그냥 답만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로는 안 보여드리고요. 한번 잠깐 화면 멈추시고 훑어보시면서 뜻 아는 거 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이제 입문반 수업만 들어도 많이 접하는 어휘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뜻이 뭔가요? opportunity, 기회. 그래서 뒤에 to가 나와서 뭐뭐 할 기회 이렇게 등장. 그 다음에 이 말. listening 할 때 잘 나온 말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동사 받다, receive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게 뒤에 NT가 붙으면 사람이 되면서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recipient는 받는 사람, 즉 수신자인데요. 첫 번째로는 보통 뭐 편지나 소포를 받는 수령님도 가능하지만 오늘 시험의 맥락에서는요. 상을 받는 수상자의 이 의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최고의 배우상, 최고의 직원상을 받는 수신자라는 의미, 수상자라는 의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onfidential 하면은 기밀이죠. 그래서 기밀 정보할 때 confidential information 이런 느낌이고요. 자, move 다 아시는 말이죠. 회의 시간이 3시로 옮겨졌다라는 뜻이고요. decreased 수요를 감소시켰다. 그다음에 be pleased to 하면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 이거는 뭐 거의 매일 나오는 그런 수거죠. 여기 빈칸 뚫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once가 조금 되게 재능이 많은 얘인데요. 얘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사로 등장했는데요. 부사일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면은
once,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번의 의미를 쓰였는데요. 만약에 자꾸 귀찮게 누가 설문 참가라고 문자를 중복으로 보내면 한 번만 답을 하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once, 한 번만 답하세요. 그 다음에 most도 이제 맥락에 따라 뜻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오늘은요 최상급을 만드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미로 앞에 관사 더가 붙어서 the most effective 이런 느낌으로 최상급 만드는 맥락으로 나왔고요. 요게 또 많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파트 6도 넣어봤는데 이제 부사 문제죠, 그죠? 그래서 than과 still을 두고 뭐가 답이냐 막 논쟁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따가 문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문제 많지 않았습니다. 딱 2개 등장했는데요. 이 역시 다 입문만에 배운 내용입니다. during 하면 뭐만은 동안에, 날씨가 안 좋은 동안에는 조심하라는 거 나왔고 for이 뜻이 굉장히 많죠. for 뜻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for you, 널 위해 준비했어, 누구누구를 위해서 라는 아주 기본적인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문법 문제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문법 문제 18개 중에서 이제 비중을 보시면 거의 여기에 이제 몰빵이 되다시피 한데요. 품사 문제가 이제 그 꼬리말 다른 품사 고르는 문제, 그래서 뭐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고르는 문제인데 이게 평소에도 많긴 해요. 근데 보통 10개 정도면 되는데 오늘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명사 문제가 대활약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준동사는 우리 3가지가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네, 그 아이들 중에서 사실 거의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게 보통 투부정사고요. 오늘도 투부정사 문제 한 문제 등장을 하고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사하면 우리 관련된 포인트 3개 있죠. 일단 주어 동사 스위치, 그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제 문제 하나 달랑 나왔네요. 시제 문제 미리 말씀드리면요. 미래 시제 나왔습니다. 미래 시제. 그래서 힌트 되게 쉬워요. tomorrow's meeting. 내일 회의에서 뭐 다룰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나왔는데요. 너무 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접전부 문제 3개 등장합니다. 자, 접전부가 뭐의 약자냐면 접속사, 전치사, 부사죠. 이 셋의 의미가 좀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이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것도 이따 세 문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비교 구문 문제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뭘 묻는지 알려면 문장부터 읽는 게 아니고 항상 파트 5는 보기부터 보고 대비하게 되는 건데요. 보기를 딱 보니까 long, longer, longest 이렇게 3단변화 나오고 있죠. 긴, 더 긴, 가장 긴 해서 우리 원급, 비호급, 최상급 문제라 보시면 돼요. 이게 평범한 문제라면 힌트를 보통 수업 때 배우죠. 예를 들어 우리 2단계 비호급이면 보통 뒤에 than이 나와서 너보다 내가 더 길어 라든가 뭐 우리 반에서 제일 길어요 이런 식의 힌트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약간 변외의 문제인데요. 여기 아무리 봐도 than이나 in 같은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수거로 푸는 문제인데요. 자, 답은 B번이고요. 여기 no를 보고 사실은 바로 답이 나오는 수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수거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얘가 제가 수업 때 드리는 핸드아웃을 봐도 예문이 거의 똑같거든요. 자, no longer available 거의 세트라 보시면 돼요. 토익 나올 때는요. 아, 고객님 죄송한데요. 단종됐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인데요. 그렇게 수거를 아시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가볍게 문장 빨리 읽어볼게요. 한 고객이 was complaining,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because her favorite cosmetic line,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그 화장품 그 라인이 있는데 그게 단종됐나 봐요. was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었어요. at the brand, 그 브랜드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여러분. 저도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거로 푸는 문제가 나오면 외워두시면 좀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워보실까요? 이런 것들, no longer,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잘 나오죠.
늦어도 금요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하면 이게 포함된 수거죠. No later than Friday. 3시까지 가지고 와. No later than 3 o'clock.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숫자 앞에 붙여가지고, 자, 100명 이상이 와야 행사를 할 거다 하면은 more than 100. 그죠? 100명 미만이 왔다. less than 100.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죠. 힘이 나시면 꼭 외워두세요. 네, 그 다음은 준동사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나왔다, 오늘 이런 게 나왔다. 되게 썰렁하죠? 여기 이 뒤에는 아무런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충분히 풀리고요. 일단 우리가 이 빈칸이 뭐가 뭔지 알려면 항상 중심이 동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보니까 여기 동사가 탁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주어가 있고요.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뒤에 대부분은 목적어가 오는데요. 목적어 자리인데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우리가 2개를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온 게 많지만 다 차치하고 올 수 없는 것부터 빼볼 건데요. 일단 적어도 동사 뒤에 또 동사가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원칙상 동사는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하고요. 동사가 2개 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접속사가 있어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경우.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동사가 올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기를 봤을 때 이제 A와 B를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notify 하면 알리다라는 동사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동태 형태의 동사죠. 알림을 당하다. 어쨌거나 뜻과 관계없이 동사기 때문에 여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익의 많은 문제들이 답을 알고 찍는 것도 있지만 답이 될 수 없는 거, 절대 여기 올 수 없는 걸 지우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소거법으로 푼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가 전형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걸 지웠더니 답이 나와버렸죠. 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지만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아마 이제 토익 공부 좀 했으면 되게 귀에 익으실 거예요. 정말 유감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I regret to 하면은 이제 뭔가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할 때 잘 나오는 그런 이제 말투죠. 이게 LC에도 나오고 RC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보이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파트 6가 나왔죠? 이게 파트 6 거지만 이제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보기들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셋 다 동사의 모양들이죠. 동사가 모양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죠? 적절하게 동사 모양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고를 때 여러분 혹시 제일 빨리 푸는 순서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학원에 오시면 이렇게 배우죠. 동사 문제 풀 때 고려할 게 3가지 있는데 순서가 중요하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것은 수일치부터 하라. 그래서 주어를 먼저 보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항상 먼저 봐라. 그 다음에 할 일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한국인들은 보통 시간부터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풀리는 방법은 태를 보시는 겁니다. 태가 뭐죠, 여러분? 두 개죠. 능동태거나 수동태거나, 즉 이 주어가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당하거나 그거부터 보시는 게 훨씬 문제가 빨리 풀리거든요.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면 최후에 하시는 게 이제 시제를 보시는 거죠. 미래인지 과거인지. 그래서 그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는 단수예요. 근데 일단 지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일치 패스하고 그 다음 태를 보실 텐데 이제 보기를 봤을 때 보기 동사에 BPP가 둘 다 포함이 돼 있으면 그건 당하는 수동태 모양이니까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A번에 보시면 BPP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하는 거고 또 밑에 C번도 보시면 여기 이게 비동사고 PP가 있으니까 역시 수동태입니다. 일단 A와 C가 당하는 거 수동태고요. B는 BPP가 없기 때문에 능동,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 뜻부터 보자면 행사가 스스로 개체를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개체되어지는 거거든요.
당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우리 문법 시간 스킬 배우는데요. 이 동사 뒤에 목적어 있나 보라거든요. 목적어 있나 없나 보세요. 뒤에 보시면 다음 주라는 거는 시간 부사인데요. 목적어가 아니거든요.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없으면 주어가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능동부터 빼야 될 것 같아요. 얘부터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수동태 중에 남은 건 시제죠. 그럼 시간을 보시면 가볍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과거거든요. 과거죠. 그런데 보세요. 다음 주에 개최될 거라고 하는데 과거를 넣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지워집니다. 그러면 답은 C인데요. 시제가 뭐죠, 여러분? 이게 앞을 보시면 BING면 진행 시제죠. 현재 진행, 지금 하는 중이다. 개최되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자, 추가 포인트 갈게요. 현재 진행 시제는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가지는데요. 지금 하는 중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곧 할 거다라는 미래의 의미도 가질 수 있죠. 지금은 두 번째 경우이고요. 가까운 미래, 곧 할 일을 의미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얘는요. 사실상 미래의 의미로 쓰인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다음 주에 개최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토익에 매번 최소 4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논란 문제죠? 굉장히 많이 써오시던데 제가 잘 보니까 이 둘 중에 다 뭐예요? 하면 다 막 반반씩 딱 갈리는 거예요. 뭐 위치예요, 이더리예요, 위치예요. 완전 정말 반반인데 자, 이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해석으로만 풀려고 하시면 둘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After the main dish, 그 식사할 때 그 메인 요리를 다 먹은 후에 customers, 손님들, 식당 이름이에요. Brown's Diner이라는 식당에 온 이 손님들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뭘 고르냐면 이게 목적어죠. 이것을 고를 수 있어요. 뭐 중에서? 하니까 셰프의 특별한 디저트들 여러 개인가 봐요. 그 중에서 이제 뭔가를 고를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디저트 후식 선택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아마 위치가 의문사로서 뭐 어떤 게 더 좋니? 선택한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이죠? 그리고 either도 보시면 either 뜻은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는 뜻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뭔가 선택의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해석으로만 풀려고 하시면 둘 다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문법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위치는 문법적으로 뭔가요, 여러분? 얘가 첫 번째로는 의문사잖아요, 그죠? 의문사로 시작할 때 보통 얘로 문장 시작하니까요. 맨 처음에 등장하죠. 그래서 자, 차 지금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그러면은 which of the cars goes better?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뭐 which is better? 이렇게 선택하는 뉘앙스 쓰이는 거 맞죠, 여러분? 의문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문장 맨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럼 1번 아니고. 자, 이제 위치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껴있을 때는요. 의문사라기보다는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 체크해 주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뜻도 중요하지만 얘가 가운데 껴서 양쪽에 두 문장을 이어주는 자리에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가운데 끼려면 동사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꼭 2개 나와야 된다. 끝까지 보시면.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2번 나오니까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 몇 개인가요? 여기는 전치사와 명사니까 아니고요. 그거 지우고요. 주어고요. 여기 동사 하나 있죠? 그리고 빈칸 뒤에 보니까 동사가 전혀 없습니다. 위치가 오려면 동사가 꼭 2개 필요해요. 특히 뒤에 동사 한 번 더 넣어야 되는데 뒤에 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위치는 탈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치가 문장 중간에 올 때는요. 접속사고요. 절이 2개 있고요. 동사가 꼭 2번 나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답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either인데요.
이덜의 정확한 쓰임새 보겠습니다. 자, 이덜은 일단 구체적으로 둘 중 하나를 가릴 때 써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라고 안 나와 있지만 셰프의 메뉴 디저트가 아마 두 개였을 거예요. 뭐 케이크 하나,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얘는 품사가 대명사, 즉 얘가 명사로서 쓰이고요. 이거 지금 자리가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명사 필요하거든요. 딱이라 보시면 돼요. 명사.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실 건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토익 파트 7 인문 중급 담당하고 있는 이은빈입니다. 오늘 2022년 첫 토익 어떠셨나요? 네, 파트 7은 적어도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준비한 난이도는 중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선생님은 용어를 다 알고 있다는 전자의 지문을 보다 보니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좀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중하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중중하? 중중하 정도 됐다. 적어도 12월 5일 그때 선생님이 총평을 했었는데 그날 시험과 비교했을 때 그날보다 더 쉬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날도 제가 되게 쉬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날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지문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지만 질문이 생각보다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부. 근데 이번 시험은 질문마저 쉬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 관련해서 좀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그나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평이한 질문, 평이한 문제, 질문마저도 별로 꼬아놓은 질문 없었다. 보기가 일부 트리키한 것들이 있었어요. 일부. 그래서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 문제 패턴도 거의 뻔한 연계 패턴으로 출제가 돼서 평이했습니다. 추론 문제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별로 어렵진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후기가 다수 돋보였어요. 후기 3개 정도 출제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가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동의어 문제 가볼게요. 동의어 문제 이번 달 4개 나왔어요. 뭐 2개 나오는 달 있고 많이 나오면 5개 나오고 2-3개 일반적인데 4개니까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쉬웠습니다. 네, 이 또한 driv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전하다라는 뜻 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 있을까요? 그 1차원적인 뜻을 빼고 drive 하면 뭔가를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추상적으로도.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을 푸시한다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동기부여한다라는 의미로도 갈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구조를 쓸 때 이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to 명사 이런 구조. 이 목적어를 이곳으로 drive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 때 뭐 어떤 사람을 어떤 부서로 혹은 어떤 사람을 어떤 사이트로 어떤 뭐 웹사이트라는 정보로 안내하다, 몰아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이쪽으로 안내하다, 몰아가다. 그래서 이때 디렉트 가이드는 약간 지시 안내 계열로 갈 수 있어요. drive가. 그래서 요 부분 오늘 좀 참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 두 번째 rang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범위라는 뜻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뜻일 거예요. 자, scope, extent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범주, 범위. 그쵸? 요런 의미고, 그 다음에 variety 하면 다양성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범주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다양성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고, 그때 관용구로 a range of와 a variety of가 둘 다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둘 다 복수명사가 오면서 다양한 명사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다양성을 설명할 때, 그리고 특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중에 wide 이런 것들 짝을 많이 해서 매우 다양한이라는 표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챙겨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다양성, variety 자체도 다양성이 되고 요 표현과 요 표현이 아예 같다라는 거. 그다음 vary 그러면 이제 동사로 쓰이는 케이스죠. 여기는 다 명사였다면 vary 그러면 다양하다, 변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employ. employ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채용하다, 뭐 고용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hire, appoint. 이게 임명하다라는 뜻이 둘 다 있습니다. 임명하다, 채용하다. 자,
adopt 하면 채택하다, 어떤 안을 도입하다, 채택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employee가.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어떤 제도나 어떤 플랜을, 어떤 좋은 제안을 채택하다, 도입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둘 다 또 동의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use, make user 뭐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활용하다, 써먹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 어떤 전략을 활용하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뒤에 strategy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단어가 올 수 있어서 이게 활용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하지만 이런 뜻도 문맥상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동의어 문제의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단어가 내가 만약에 이 뜻밖에 모르고 있었다. 그럴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employee 보면 채용하다라는 뜻은 보통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이 채용하다로 해석을 했는데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빈칸을 그 employee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예 빈칸 처리하시고 파트 5의 어휘 문제를 풀듯이 이 빈칸에 가장 어울리는 아이를 그냥 보기 중에서 찾아주는 느낌으로 풀었을 때 이런 거 상황에 따라 충분히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유추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또는 내가 아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유추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얘는 픽하면 뭐 그렇게 활용 범위가 다른 앞에 세 단어에 비해서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 단어는 픽이니까 픽하면 뭐 줍다, 뭐 주어 올리다, 아니면 고르다, 픽. 제일 일반적인 뜻이 픽하면 하나를 픽해, 너 하나 골라봐 이런 의미로 쓰죠. 픽, 고르다. 그래서 choose나 select. select도 이제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pick, choose, select 이런 비슷한 의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pick up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토익에서 픽업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이 카페에 가셨을 때 이제 주문을 하죠. 오더를 하고 픽업하는 장소가 따로 있죠. 오더는 여기 캐시어가 있는 데서 오더를 하고 그 다음에 픽업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픽업은 수거, 가져가는 곳, 픽업, 집어가는 곳. 반대말은 drop off, 하차. 사람도 집어갈 수 있어요. 차에 태우는 거 픽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물건이나 사람을 싣고 또는 가져가는 거, 가지러 가는 거 그게 픽업이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이제 떨어뜨려 주는 거, 내려주는 것을 drop off라고 하니까 반대말 관계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픽업이라는 게 토익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그 커피를 만약 픽업하러 가려면 여러분 픽업을 하려면 그 공간에 반드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사이렌 오더 이런 거 있죠. 사이렌 오더라는 제도 있죠. 사이렌 오더 뭐죠, 여러분? 뭐 모바일로 이렇게 주문을 한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됐을 때 가서 매장 가서 픽업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가서 이제 픽업만 할 때 픽업을 하려면 결국은 뭐 해야 되죠? 거기를 가야 돼요. 그 장소에. 그래서 결국은 비짓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픽업이라는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될 때 우회적으로 visit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다를 또 짧게 들르다 라는 표현으로 drop by, stop by, come by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같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in person, 우리 코로나 때문에 in person 많이 못했었죠. in person은 직접 대면하여 라는 뜻이에요. 대면을 하려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줌이나 뭐 온라인 수업 이 모든 것들은 다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그죠?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면을 하려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이 상통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가는 거, 직접 얼굴을 보는 거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픽이 지금 선택하다에서 시작해서 픽업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 그 밖에 주요 표현 오늘 나왔던 눈에 띄는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juggling multiple deadlines at once. 한 번에 많은 다수의 데드라인을 저글링 하는 거 뭐죠? 저글링 아시죠? 이렇게 뭐 사과 3개를 들고 막 돌리는 거. 저글 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인지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데드라인에 임박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저글링을 잘하는 거. 이게 바로 뭘까요?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해서 time management skill과 연결될 수 있어요. 시간 관리 능력. 그래서 이런 표현도 돋보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paid off immensely라고 해서 이게
엄청 성과가 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paid off 하면 그만큼의 돈을 낸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성과가 좋았다. 투자한 만큼 뽑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more comprehensive than expected.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뭔가 종합적이다. 자, 오늘 지문에서 뭐 어떤 사람의 그 업무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그럼 그 사람의 업무가 작업에서 굉장히 철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일 잘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thorough라는 단어가 자, 비슷한 단어도 많아요. 뭐 through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through, 그 다음 thoughts, 그 다음 though, 발음 하나 유일하게 다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thorough. 비슷한 듯 좀 다르죠. 스펠링이. 자, through 하면 전치사로 뭐뭐를 통과하는, 통하여. through the tunnel, 터널을 통과하여. 이런 느낌. thought 하면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이나 사고, 명사. 그 다음에 though 하면 접속사나 접속부사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그럼에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thorough 하면 형용사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적지만 등장하는 빈도가 이렇게 가끔씩 나와줍니다. thorough 하나 외워주세요. 철저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철저한.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래서 thorough on work, 일에 있어서 되게 철저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 밖의 주요 표현들 볼까요? 자, 여러분 note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이 단어는 얘랑 얘 같은 의미입니다. noted. 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noted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번 토익에 대화에서. 근데 사실 note가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그냥 단독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의미냐? 되게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famous, well-known 다 아시죠? 근데 토익에서 note로 시작하는 이런 애들, notable, noted, 뭔가 노트에 기록했다 또는 노트할 만하다라는 느낌으로 외워보세요. 연상법. 그렇게 뭔가 기록할 만한 거는 되게 유명한 거 아닐까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좀 인지도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하신다면 이게 유명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유명하다.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지만 자, 대화에서 특히 회사에서 회사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정말 돋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뭐 토익은 어차피 다 업무 위주이긴 하지만 점점 그 경향성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업무 관련된 용어들이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 성격을 모르면 지문의 내용이 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약간 이해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노트라는 게 지금 회사에서 특히 뭐 누가 서로 업무적인 것을 주고받을 때 알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보고를 했을 때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답을 줄 때 yes라는 표현보다는 okay라는 표현보다는 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noted 또는 well noted. 잘 알겠습니다. 여기 with thanks도 붙일 수 있어요. 잘 알겠고 고마워요 라는 표현으로. 특히 뭐 부하 직원이 뭔가 보고를 했을 때 상사에게 상사가 알았어요,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표현과 함께 답이 뭐였죠? 잘 알았어요. 그 앞에서 바로 어떤 사람이 그 단톡방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직원이 나는 뭐 가능하다면 그쪽 팀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잘 알겠어요. noted 이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말을 이어갔는데 그것의 속뜻은 무엇이었냐? 그 부분의 의도 파악은 무엇이었나? 바로 당신의 preference, 선호도를 accommodate, 수용해 주겠다라는 표현이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우리 회사에서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제목란에 이렇게 들어갈 때 있어요. 제목란에 for your information 땡땡 해서 제목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메일의 제목란에.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지만 이렇게 하나 붙으면 뭐 우리가 do it yourself 해서 자기가 직접 뭐 이케아 제품 이런 것들 얘기할 때 do it yourself, DIY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이런 약어들 아세요? do it yourself, 네 스스로 조립해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직접 조립하는 물건들. 자, 이거는 FYU는 뭘까요? For your information. 그래서 바로 당신 정보용이다 이 말은 참고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이러면서 줄 때 이런 표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토익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함정 포인트 몇 개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함정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일단 용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용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더라. 근데 선생님이 중급반 수업, 뭐 인문반도 그렇지만 중급반 수업에서 평소에 다뤄드리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까 동의어 문제에서 거의 4문제 중에 3문제가 선생님 자료에 있는 것들이고 막 이래서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 혹시 보고 있나요? 오늘 시험 많이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분들 잘 지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요. 용어 1, 구인 광고 파트타임 직원 관련된 구인 광고에 있었어요. 이게 되게 짧은 지문이었는데 문제 2개가 상당히 임팩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첫 지문부터 되게 만만하게 봤다가 약간 멘탈 나간 분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면 별 고민 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개념 정리와 함께 용어 정리 좀 해줄게요. 자, 파트타이머를 구하고 있었어요. part-time이라고 얘기했어요. part-time 제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정리했는데 part-time 무슨 데이터 오퍼레이터를 구한다 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자, 그 다음에 no experience is needed. 어떤 경력도 필요 없고 train은 제공이 될 거다. train will be provided. 그 다음에 월수금 2시부터 5시였어요. 파트타임이니까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승진 기회도 있다 이랬어요. 파트타임에게 승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상식에서는 약간 어색할 수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미국적인 코드로, 문화로. 자, promotion is potential. 그 다음에 대학생에게 이상적이다. ideal이라는 단어를 썼죠. ideal for university student 하기 딱 좋은 일이야 이랬어요. 대학생들이 하기 좋은 일이야.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 만약 if hired 채용이 되게 되면 어떤 것을 제공받냐? 회사가 제공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해서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게 아니라는 건 알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flexible schedule. 일단 이게 탄력적인 스케줄은 아니었죠. 정답은 뭐냐면 on the job training. on the job은 뭐냐? 이게 직업상에서의 교육인데 이게 뭐냐면 따로 교육 업체에서 회사 외부에서 뭐 교육을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교육시켜주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교육이 제공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는 게 무난해요. 자, A는요. 혹시라도 A라고 생각한 분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안 헷갈렸기를 바라는데 뭐 대부분 안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flexible time이나 flexible schedule이라는 건 탄력 근무제 또는 유연 근무제라고 부르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9 to 6라는 직장인의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셀러리맨의 상징이죠. 9시에 출근, 6시 퇴근. 근데 그 시간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탄력적이라는 것 자체가 아침형 인간은 7시부터 4시. 뭐 아기를 가진 유치원 다닌 아이를 가진 아기 엄마들은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조금 느긋하게 10시에 출근해서 대신 7시까지. 이렇게 정상적인 원래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던 이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는 패턴을 허용해주는 패턴이 바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이기 때문에 조금 컨셉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해 편한 걸로 선택해 라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고 얘는 그냥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라는 좀 별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도 볼까요? 동일한 지문에서 문제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이게 정말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A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함정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파트타임이라는 걸 딱 듣자마자 temporary, 임시직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파트타임하고 임시직, 알바 이런 게 다 우리 머릿속에 다 동일선상에 있단 말이죠. 근데 파트타임이라는 건 자, 반대말이 뭘지 생각하면 개념이 정리됩니다. 파트타임의 반대말은 풀타임이거든요. 그리고 임시직은 반대말이 뭘까요? 정규직이에요. 여기 있죠? 정규직. permanent position 또는 regular position. 그러니까 임시직 계약직도 일종의 임시직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임시직이라는 건 어떤 기간, period base로
어떤 기간을 베이스로 해서 딱 그 기간 동안 한정해서 일하는 느낌이 아닐까요? 임시직? 그래서 그런 느낌일 때 얘가 반드시 동의어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특별히 기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얘를 얘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 나타났죠? 얘가 good for a student. 아까 분명히 대학생에게 이상적인 job이라고 했는데 보기 중에 하나가 good for a student. 학생들에게 좋은 job이야 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럼 사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진짜 오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파고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점수 잡는 Hackers.